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잠 못 이루는 밤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꿀잠을 되찾아드릴 아주 특별한 비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숙면은 우리 건강의 보약과도 같은데요. 과연 어떤 이외의 습관들이 우리의 수면의 질을 100% 올려줄 수 있을까요? 편안하고 부드럽게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꿀잠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잠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은 오지 않고 뒤척이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 되어버리고 또 잠들었다 싶으면 금방 깨어나서 시계를 보게 되는 악순환, 정말 괴로운 일이죠. 이런 수면 부족 상태는 단순히 피곤함을 넘어서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하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불면증은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5가지 습관만 잘 지키셔도 우리 어르신들의 수면의 질은 놀랍도록 좋아질 겁니다. 최신 의학 정보를 바탕으로 특별히 어르신들께 가장 효과적이고 실천하기 쉬운 방법들로 엄선해서 1위부터 5위까지 순위를 매겨보았습니다. 단순히 잠이 오는 약을 드시는 것보다 훨씬 근본적이고 건강한 방법들로 말이죠. 기대되시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어르신들의 꿀잠을 위한 여정을 저와 함께 시작해봅시다. 그럼 바로 대망의 5위부터 공개하겠습니다. 5위, 따뜻한 물로 샤워, 스트레칭, 그리고 명상. 에이, 그게 무슨 이외의 습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작은 습관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시켜 숙면으로 이끄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활동하면서 쌓인 몸의 긴장과 마음의 스트레스는 잠들기 직전까지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한두 시간 전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보세요. 너무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약 37에서 39도 정도의 온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따뜻한 물이 우리의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씻어내줍니다. 뜨거운 물은 오히려 몸을 각성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샤워 후에는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는 우리 몸이 잠들기 위해 체온을 낮추는 자연스러운 생리현상과도 일치하므로 샤워가 이 과정을 돕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이때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더욱 좋아요. 거창한 동작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어깨를 천천히 돌리거나 목을 좌우로 부드럽게 움직이는 등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몸의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편안한 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관절이나 근육이 뻣뻣해지기 쉬운데 잠들기 전 스트레칭은 이러한 불편함을 줄여주고 더욱 편안한 자세로 잠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상이나 차분한 음악 감상도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잠자리에 편안히 누워서 눈을 감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파도 소리, 빗소리 등을 들으며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 집중해보세요.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마음이 평화로워지면서 스르르 잠이 드는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명상은 마음의 소란스러움을 잠재우고 뇌파를 안정시켜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하는 것을 돕습니다. 어르신들, 편안한 잠을 위한 준비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3가지 습관이 우리 몸과 마음을 조용히 재울 준비를 시켜줄 겁니다.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다음으로 4위입니다. 4위,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과 TV는 잠시만 안녕. 이 습관은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에 해당되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도 보시고 카톡도 하시고 TV로 드라마도 많이 보시잖아요. 재미있는 콘텐츠가 많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이런 전자기기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 뇌가 잠들 준비를 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색빛, 즉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해요. 멜라토닌은 어두워지면 자연스럽게 분비되어 우리가 졸음을 느끼고 잠들게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인데 블루라이트가 이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해버리는 거죠. 우리의 뇌는 블루라이트를 낮으로 착각하여 계속 깨어 있어야 한다고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 잠자리에 들기 최소 한두 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과감하게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화면을 보는 행위 자체도 뇌를 각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드라마나 뉴스를 보면 흥미진진한 내용에 집중하게 되고 이는 뇌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잠들기 어렵게 만들죠. 대신 이 시간에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종이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는 등 편안하고 차분한 활동으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해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고요.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뉴스를 보시다가
화나는 소식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럴 때는 잠시 세상 소식은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좀이 쑤시고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오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며칠만 꾸준히 하다 보면 잠이 훨씬 더 잘 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뇌에게도 이제 자야 할 시간이야, 편안하게 쉬렴하고 알려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지털 디톡스가 우리 뇌를 편안하게 해주고 숙면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제 상위권으로 진입합니다. 3위는 무엇일까요? 3위, 낮잠은 짧게 그리고 따뜻한 우유와 바나나. 어르신들, 낮잠 좋아하시죠? 점심 드시고 나른할 때 잠깐 자는 낮잠은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너무 길게 자거나 늦은 시간에 자는 낮잠은 밤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늦은 오후에 길게 자는 낮잠은 밤에 필요한 수면 욕구를 미리 충족시켜버려서 밤에는 정작 잠이 오지 않게 되는 현상을 초래합니다. 만약 낮잠을 주무셔야 한다면 20분 이내로 짧게 주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치 파워 낮잠이라고 해서 짧고 굵게 자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2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이후에는 가급적 낮잠을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혹시 낮에 잠이 너무 와서 견디기 힘들다면 잠시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는 등 몸을 움직여 잠을 쫓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잠이 올 때는 잠시 바람을 쐬거나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맑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바나나 한 개를 드셔보세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작은 습관의 효과를 놓치고 계세요. 따뜻한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트립토판은 우리 몸속에서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으로 변하는데요. 멜라토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면을 유도하고 세로토닌은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우유 한 잔은 우리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시켜 숙면을 돕는 아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유의 따뜻한 온기 자체도 몸을 이완시키고 편안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바나나도 마찬가지예요.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해서 근육 이완에 도움을 주고 역시 트립토판이 들어있어 수면 유도에 효과적입니다. 마그네슘은 천연 진정제라고 불릴 만큼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키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소화 부담도 적으니 잠들기 전 출출할 때 드시면 일석이조겠죠? 허브차, 특히 캐모마일이나 라벤더 차도 심신을 안정시키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카페인이 없는 차를 선택하셔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편안하게 마셔보세요. 단,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오히려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느라 잠을 깨게 할 수 있으니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전에 과식하는 것은 위장에 부담을 주어 숙면을 방해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자, 대망의 2위입니다. 2위, 침실 환경은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하게. 우리 어르신들, 혹시 잠자리에 드실 때 침실이 너무 밝거나 시끄럽지는 않으셨나요? 잠들기 좋은 침실 환경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주변 환경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수면의 질을 결정합니다. 우선 침실은 최대한 어둡게 만들어주세요. 작은 불빛 하나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여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나 전자제품의 LED, 불빛 등 아주 미세한 빛이라도 우리 뇌는 감지하고 각성할 수 있습니다. 암막 커튼을 치거나 안대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완전히 어두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숙면의 첫걸음입니다. 다음으로 조용해야 합니다. 주변 소음은 우리의 잠을 얕게 만들고 자주 깨게 할 수 있어요. 외부 소음뿐만 아니라 집안에서의 작은 소음조차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창문을 닫고 필요하다면 귀마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백색 소음기 화이트 노이즈 머신을 사용해서 거슬리는 소음을 중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침실 온도는 약간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18도에서 22도 정도가 숙면에 가장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잠들기 어렵고 자다가 깨기 쉽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젊은 사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보일러 온도를 조금 낮추거나 에어컨을 약하게 트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너무 추워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쾌적한 습도도 중요합니다. 건조한 환경은 호흡기 건강에 좋지 않고 코골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 매트리스나 베개가 불편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도 잠이 잘 오지 않겠죠? 오랫동안 사용해서 푹 꺼졌거나 너무 딱딱한 매트리스는 과감하게 교체해 주시고 자신의 체형과 수면 자세에 맞는 베개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옆으로 주무시는 분과 똑바로 주무시는 분은 적합한 베개의 높이가 다르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편안한 침구는 숙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침실은 잠을 위한 공간으로만 활용하고 다른 활동 TV 시청, 스마트폰 사용, 업무 등은 가급적 다른 공간에서 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침실을 수면의 성역처럼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처럼 오감에 편안함을 주는 침실 환경 조성은 여러분의 잠을 훨씬 깊고 질 높은 수면으로 이끌어줄 겁니다. 드디어 대망의 1위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수면의 질을 100% 올려줄 최고의 습관은 바로 이것입니다. 1위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 네, 맞습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습관입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생체시계는 약 24시간 주기로 작동하며 우리가 언제 잠들고 언제 깨어나야 하는지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낮 동안 햇볕을 쬐고 활동하며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 분비되어 잠이 오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이 생체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규칙하게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이 생체시계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 결국 수면의 질이 나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은 예측 가능한 일상을 좋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늦잠을 자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아요. 주말에 늦잠을 자게 되면 월요일부터 다시 생체 리듬이 흐트러져서 월요병이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 몸이 다시 새로운 수면 패턴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유지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적응하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드는 시간이 되면 졸음이 오고 일어날 시간이 되면 저절로 눈이 떠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의 수면 건강에는 가장 좋은 보약입니다. 해가 뜨면 잠에서 깨어나고 해가 지면 잠들 준비를 하는 것처럼 자연의 리듬에 우리 몸을 맡기는 거죠. 낮 동안 햇볕을 쬐면서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도 생체 시계를 조절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햇볕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낮 동안 깨어있도록 돕고 밤에는 멜라토닌 분비를 활성화시켜 숙면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숙면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나 가벼운 조깅 같은 유산소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깊은 잠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만 잠자리에 들기 4시간 이내의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몸을 각성시킬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1위 습관은 다른 모든 습관들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습관이니 꼭 기억하고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제가 알려드린 5가지 습관들 그리 어렵지 않죠? 규칙적인 생활, 쾌적한 환경, 스마트폰 자제, 낮잠과 음식 조절, 그리고 샤워, 스트레칭, 명상까지 이 모든 것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우리 어르신들의 잠은 더욱 깊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약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내지는 않을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되찾아 주어 장기적으로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만성 통증, 수면 무호흡증, 하지불안 증후군, 우울증 등 다른 질병 때문에 잠을 이루기 힘든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잠이 안 온다고 해서 임의로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다음날을 활기차게 살아갈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충분하고 질 좋은 잠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기억력을 유지하며 전반적인 건강과 행복한 삶의 기반이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이외의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셔서 매일 밤 꿀잠 주무시고 상쾌하고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바로 작은 습관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꿀잠, 제가 항상 응원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수면으로 더욱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